이전 영상에서 1호 교육생분의 교육 후기, 매출, 그리고 첫 오더 시기 등등 교육생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위에 이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문의가 왔지? 이제 시작한 사람 치고 매출도 괜찮은 것 같고 문의량도 2-3개월차 치고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솔직히 저 또한 일주일 만에 오더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의가 오고 꾸준히 많은 양의 문의가 올 수 있는 걸까요? 키워드 반복, 1일 리포스팅 다 틀렸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큰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1호 대표님이 왜 문의가 빨리 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집수리만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집수리뿐만 아니라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도움될 만한 내용이니 주목해 주세요. 참고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집수리 교육을 홍보하거나 집수리를 홍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로 마케팅, 그것도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네이버 로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순히 키워드 반복, 사진을 몇 개 이상 넣어야 되고 글자 수는 몇 개 이상 써야 된다, 이와 같은 뻔한 내용을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뻔하디 뻔한 조건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마케팅 업체의 주관적인 내용일 뿐이지 네이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뻔한 내용들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로직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마케팅에 어떻게 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 분명 자영업을 하시거나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저는 마케팅을 100% 다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집수리 교육에서 제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집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케팅에 충분한 효과를 봤고 제 교육생분들도 이 마케팅을 통해서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는 두 가지 로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요, C랭크와 DIA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네이버에서 이야기하는 알고리즘은 블로그 글이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혹은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인지 나쁜 블로그인지를 판단하는 혹은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최적화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C랭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2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랭크는 무엇인지, 두 번째는 네이버에서 C랭크를 가지고 블로그와 블로그 글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C랭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상위 노출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랭크란 무엇인가? C랭크는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신뢰도란 즉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블로그가 맛집, 여행, 게임과 같이 자신이 하는 모든 카테고리를 업로드한다. 반대로 B라는 블로그는 주식에 대해서만 컨텐츠를 생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처럼 여러 가지 컨텐츠를 발행하는 블로그와 B처럼 한 가지를 주제로 한 컨텐츠만 발행하는 블로그, 과연 어떤 게 더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질까요? 물론 A라는 블로그가 모든 지식에 있어서 모든 카테고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B 블로그, 하나의 주제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B 블로그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랭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글, 좋은 블로그를 판단할까? 간단하죠. 전문성을 본다, 여러 가지 주제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를 좋아한다. 자, 그럼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글을 발행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비슷한 퀄리티의 글을 발행하는 블로그라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 주제로 발행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주제의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보단 한 가지 주제의 컨텐츠로 글을 발행하는 게 상위 노출에 유리할 겁니다. 물론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컨텐츠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식당을 하면 식당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할 거고, 여행사를 한다면 여행에 관해서 블로그를 작성할 거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한 가지 주제로 글을 발행하지 않나? 저희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한 가지 주제로 글을 발행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뢰도, 한 가지 주제의 컨텐츠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비슷한 여건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제별 집중도와 정보의 품질입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시는 분들의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네이버 입장에서의 블로그는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블로그는 이용자들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중 맛있는 식당, 좋은 병원과 같은 양질의 업체를 소개해주며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각 업체의 홍보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보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앞으로 블로그를 쓸 때 적용시켜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블로그를 쓸 때 정보를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우리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짱이에요, 나만 믿으세요 라는 어떤 멘트보다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세요, 이런 업체는 거르셔야 됩니다 와 같이 좋은 업체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블로그를 쓴다면 전문성은 물론 정보의 품질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업체에 신뢰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블로그 글이 발행되는 빈도수를 크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1일 1포스팅이 크게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스팅의 양보다 퀄리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주제의 집중도입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을 서울 맛집 20년 전통의 부대찌 전문점 방문 후기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본문에는 부대찌개집에 방문했는데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 보여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주제와 본문의 통일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제의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C랭크라는 알고리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주제의 집중도라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친 과장, 허위 사실. 앞서 말씀드린 예시는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주제를 지을 때, 즉 제목을 지을 때는 지나친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어그로를 끌기 위한 행동은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목과 본문의 통일성이 떨어진다면 이 블로그를 방문한 이용자가 이 블로그를 빨리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블로그 지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C랭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랭크는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신뢰도란 전문성과 주제별 집중도, 정보의 품질을 이야기한다. C랭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작성해야 한다. 여러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제목과 글은 통일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제목을 지을 때 지나친 과장이나 허위 사실은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체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1일 1포스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글의 퀄리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의점만 지킨다면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됩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만 잘 활용하셔도 업종, 지역 내 관련 업종 내에서는 20에서 30%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 안에만 들어도 충분히 블로그 효과는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똑같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 또한 100%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충분히 시도하고 연습하셔서 지금 하시는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술교육센터 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